이혼 조정실. 아내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금주 이름이 달랐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정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이혼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수진과 태호의 결혼은 12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부부였습니다. 태호는 중견기업 부장. 수진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프리랜서 번역가. 매달 월급은 태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수진은 생활비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카드 한도가 또 줄었어. 요즘 회사가 어려워. 아꼈어. 수진은 아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자기 옷은 3년째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태호의 양복은 매달 새 것이었습니다. 시계도 바뀌었습니다. 구두도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 양복은 왜 새로 사? 부장이 허름하게 다니면 거래처에서 뭐라 하잖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었습니다. 이런 가족의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태호가 주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전화하면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2~3시간 뒤에 답이 왔습니다. 주말에 회사에 누가 있어? 전화도 안 받고. 회의 중이었어. 프로젝트가 급해서 그래? 수진은 참았습니다.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 수진은 태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 2인 코스 디너. 금액 48만 원. 날짜는 지난 토요일, 태호가 야근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48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에 금이 갔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분노를 삼켰습니다. 삼킨 자리에 냉정함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가족 카드가 아닌 태호 개인 카드. 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은행에 직접 갔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시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열람 청구요. 법적으로 배우자는 열람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수진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번역 일을 하면서 법률 문서를 다뤘던 게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같은 금액. 300만 원. 이체 대상, 박은서. 박은서.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6개월치 내역을 훑었습니다. 총 800만 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체된 계좌가 태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태호의 급여 통장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다른 통장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이 계좌 개설일이 언제죠? 3년 전입니다. 3년. 수진이 셋째를 유산한 해였습니다. 몸이 힘들어 번역 일을 줄이고 태호에게 더 의지하기 시작한 그 해. 태호가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카드 한도를 처음 줄인 그 해. 수진은 은행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거래 내역서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카드 한도, 주말 출근, 새해 양복, 3년 전. 수진의 입술이 한 줄로 굳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수진은 박은서를 찾았습니다. SNS에서 찾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은서, 29세. 태호 회사 근처 네일숍 원장.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청담동 레스토랑. 제주도 리조트. 명품 가방. 태호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의 위치 태그가 은서의 게시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태호의 거짓말을 대조표로 만들었습니다. 1월 14일 토요일, 남편 야근. 박은서 청담동 레스토랑. 2월 3일 일요일, 남편 출장. 박은서 강릉 카페. 3월 22일 금요일, 남편 회식. 박은서 한남동 와인바. 목록이 길어질수록 수진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수진은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은서의 게시물 중 하나, 네일숍 오픈 축하 사진이었습니다. 꽃다발 옆에 카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카드에 적힌 글씨. 새 출발을 축하해. 너의 태호가. 너의 태호.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네일숍. 수진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 수진은 네일 아티스트였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그만뒀습니다. 태호에게 숍을 열고 싶다고 했을 때 돌아온 말. 애 둘 키우면서 무슨 가게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내의 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여자의 가게를 열어줬습니다. 수진은 대조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정자료. 이혼을 결심한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년간 자신이 포기한 것들의 목록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재산 분할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아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 비밀 통장. 숨긴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진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태호의 비밀 통장. 매달 300만 원이 박은서에게 나간 계좌. 그 통장의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호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자. 깨끗하게. 깨끗하게. 재산은 반반. 양육권은 너한테. 위자료 3천만 원. 태호의 목소리는 마치 계약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조정으로 하자. 수진은 동의했습니다. 너무 쉽게 동의했습니다. 태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안도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그냥 받아. 혼자 애 둘 키우려면 위자료라도 받아야지. 엄마. 3천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아. 충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쓴 돈이 3천보다 많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엄마. 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준비 다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12년을 참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필요가 없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조정일, 법원 조정실은 좁았습니다. 직사각형 테이블 하나, 양쪽에 의자. 가운데 조정위원. 태호가 먼저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운 조정이라고 생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블라우스에 서류 가방 하나, 양측 모두 조정 의사를 확인합니다. 신청인 측에서 먼저 태호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 균등 분할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제안합니다. 양육권은 상대 측에 양보하겠습니다. 양보. 그 단어에 수진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아이들을 양보한다는 말. 상대 측 의견은요? 수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산 균등 분할에 동의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봉투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통장 위로 갔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이 통장 남편 명의가 아닙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박은서입니다. 태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가 남편의 비밀 계좌입니다. 수진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서. 3년간 총 이체 금액 1억 800만 원. 태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수진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은서 명의 네일숍.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실질 투자자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조정실 안에 균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요청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네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었습니다. A사 용지에 출력된 SNS 캡처.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 박은서 씨의 인스타그램 위치 태그입니다. 사진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청담동, 강릉, 한남동, 제주도. 그리고 이것. 마지막 사진. 꽃다발 옆 카드. 확대된 글씨. 너의 태호가.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부르지 마. 단 세 글자. 조정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분할 다시 하겠습니다. 비밀 계좌 포함. 박은서 명의 숨긴 자산 포함. 위자료도 재산 정하겠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은닉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박은서 명의 자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청인 측.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태호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도 숨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벌었어. 내 돈이야. 맞아. 내가 벌었지?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 돈 버는 동안 나는 뭘 했는지 알아? 내 밥하고, 내 아이 키우고, 내 어머니 병원 모시고, 내 꿈 접고. 12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내 꿈이랑 똑같은 가게를 다른 여자한테 열어줬어. 그게 내 돈이야?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수진이 원한 대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3년치 증거 앞에서 태호는 무너졌습니다. 비밀 계좌, 은닉 재산, 부정행위. 모든 것이 법정에 드러났습니다. 박은서 명의 네일숍은 가압류되었습니다.
실질 투자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왔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태호가 숨긴 계좌 잔액 700만 원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판결. 수지는 재산의 60%를 받았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양육비 월 250만 원. 아이들의 양육권. 수진아. 아이들은 보게 해줘.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온 날. 수지는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법원 앞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끝났어. 네. 끝났어요. 잘했다. 우리 수진은 걸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접어두었던 것들이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석 달 뒤. 수진은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네일숍. 수진의 이름으로 된 가게.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간판 예쁘다. 예쁘지. 수진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세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12년 전. 이혼 조정실에서 수진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인 줄 알았던 그 통장. 예금주가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날 수진이 꺼낸 것은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접어두었던 꿈. 참아왔던 목소리. 포기했던 미래. 그 모든 것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의 통장이 12년의 침묵을 깼습니다.